네, 안녕하세요. 마흔TV의 마흔입니다. 구정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신발 리뷰가 아니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신발 중고가 아니고 신발 중개 플랫폼 업체 두 군데를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5, 6개월 전에 이 두 업체에 대한 비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주로 패키징 비교를 했었어요. 뭐 패키징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영상에 제가 5, 6개월 전에 올린 영상에 아직까지도 이 두 플랫폼에 관련된 질문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답글을 달아드리기는 하는데 중복적인 질문이 자꾸 달리는 걸 보니까 여전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패키징 비교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 두 플랫폼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 두 플랫폼만 제가 다루냐면 뭐 그 외에도 플랫폼들이 요새 많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 주로 쓰는 플랫폼들이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플랫폼 크림이랑 솔드아웃이 약간 투톱 체제로 가고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림이 압도적으로 이 시장 점유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솔드아웃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 2 정도의 지금 체제가 잡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현재 시장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두 플랫폼에 대해서만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크림 앱을 좀 같이 보면서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어떠한 서비스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솔드아웃 앱을 보면서 동일하게 어떤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좀 더 나은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꼭 이 5가지 플랫폼 내지는 이 2가지 플랫폼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사용할 필요는 없으세요. 다 사용을 하셔도 되고 뭐 하나만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굳이 꼭 한 가지만 선택할 필요는 없고 좀 두루두루 보시면서 어떤 아이가 가격이 가장 착하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플랫폼이 검수를 좀 더 철저히 하는지, 뭐 어떠한 플랫폼이 조금 더 배송이 빠른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비교를 하셔서 본인의 성향과 맞는 업체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언급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2가지 플랫폼은 지금 현 상황 2021년 2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검수 기준을 봤을 때는 크림이 조금 더 타이트하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솔드아웃에서 굉장히 불량한 신발을 보내주는 건 아니지만 검수 기준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크림 같은 경우에는 신발에 뭐 아웃솔이라든지 미드솔에 변색이 있을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연락을 줘서 사진을 보내주고 구매를 하시겠냐 안 하시겠냐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구매를 안 할 경우에는 100% 환불이 되고, 솔드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 변색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출시 연도가 2년 이상 됐을 경우에는 변색이 있더라도 자동 검수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신발을 받아보셨을 때 변색이 돼 있는 걸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러한 차이점이 있고, 역시나 솔드아웃에도 그 외에 무슨 뭐 오염, 이염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진을 찍어서 또 보내주고 구매를 하시겠냐 안 하시겠냐 여부를 여쭈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검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케바케로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배송에 있어서는 뭐 지금은 설 연휴이기 때문에 모든 배송이 다 지연이 되고 있지만 원래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기준으로는 크림이 배송이 좀 많이 늦습니다. 최소 2주 대부분 2주 이상이 걸린다고 보셔야 되고요. 솔드아웃은 그것보다 배송이 조금 더 빠르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도 알고 계시면 되겠지만 이런 배송 관련이나 검수 관련은 이 시점 이후로 또 바뀌거나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앱을 보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앱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메인 화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있고 밑에 뭐 최근에 발매된 신발들, 그 다음에 뭐 스타일픽스는 이 사용자들이 약간 인스타그램이랑 SNS처럼 본인들의 착샷이랑 뭐 신발이나 옷 정보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SNS 기능이 조금 추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발매된 신발들이 이렇게 있고 이 밑에 이렇게 5가지 메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홈 화면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SNS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고, 검색 기능이 있고, 뭐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가 있고, 내 계정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는 그냥 구매, 판매, 다른 기능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세 번째 탭부터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기능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일단은 저는 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홈 화면에 보시면 요 위에 투데이라는 탭이 있고, 이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매 정보 탭이 있습니다. 일단 투데이 탭을 보면은 제 첫 번째 이 슬라이딩 광고판에 보면은 무슨 챌린지라고 이렇게,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다가 SNS 계정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은 크림에서 어떠한 해시태그를 달아서 어떠한 사진을 올려라, 이런 태스크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할 경우에는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이 포인트는 나중에 현금처럼 신발을 구입하실 때, 물건을 구입하실 때 차감되는 금액으로, 그 포인트만큼 차감되는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럭키 드로우,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12시에 드로우에 응모를 하실 수가 있어요. 100원의 신발을, 핫한 신발들을 구매할 수 있는 추첨이죠. 네, 당첨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뭐 판매자 배송비 4,000원 추가 정산. 크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판매된 금액에서 플러스 4,000원을 정산을 해줘요. 다시 말해서 뭐 배송비를 지원해준다, 무료 배송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타 등등 광고가 이렇게 올라오고, 가입만 하면 모두 무료. 원래는 이제 중개 플랫폼의 수익 구조가 구매를 하고 판매를 하고 했을 경우에 일정 금액에 대한 퍼센테지로 수수료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크림이나 솔드아웃도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전액 무료로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한다면 리셀가에서 플러스 알파 수수료 없이 합리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해외에서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내수로 구입을 하는 게 더 저렴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수수료 무료, 배송비 무료 행사는 크림도 마찬가지고 솔드아웃도 마찬가지고 진행이 다 무료로 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최근에 발매된 상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사고 싶다 그러면 눌러서 구매, 판매, 뭐 거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홈 화면에서 투데이 옆에 발매 정보라고 있는데, 이 발매 정보를 눌러보게 되면은 어떠한 사이트에서 이 신발이 발매가 되고 어떠한 사이트에서 들어오나 응모를 지금 받고 있다라는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칼마인 같은 경우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뭐 풋샵이라는 곳에서 들어가서 살 수가 있고, 응모를 할 수가 있고, 뭐 피처에서도 응모를 할 수가 있고, 엔드에서도 응모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러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엔드 바로 가기로 하면은 이렇게 응모 사이트가 바로 뜬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 들어가서 응모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런 페이지이고요. 네, 그래서 요 홈 화면에서는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두 번째 탭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SNS 화면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계정을 만들어서 내 신발 자랑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보실 수가 있고요. 인스타그램이랑 조금 유사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좀 들어가 보시면 쉽게 사용 방법은 습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여기에 계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정을 만들어 놔서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챌린지를 하면은 지금도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게 이렇게 설렌타인 챌린지, 요거는 일요일까지입니다. 제가 요 영상을 토요일날 업로드할 거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인 챌린지니까 모두들 하세요. 참여만 하면은 3,000포인트가 지급이 되고, 여기서 베스트 5를 선정을 해서 또 뭐 30만 포인트씩 또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3,000포인트만 받아도 나중에 3,000원이 DC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진 한 장 올리는데 3,000원을 주는 거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챌린지가 있으면 종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크림 내 소셜 페이지도 활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 필요 없다, 나는 신발 구매와 판매만 할 것이다 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요 세 번째 탭입니다. 요 세 번째 탭을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신발 페이지로 가게 되고요. 뭐 이렇게 둘러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확히 뭘 살지는 모르겠는데 사고 싶어서 뭐 인기 순으로 본다든지 프리미엄 순으로 본다든지 구매가 순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저렴한 것부터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나는 특정 모델, 내가 원하는 모델이 있다 하면은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카마인을 보면은 이렇게
뜨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즉시 구매가순 내지는 인기순으로 하면은 맨 사이즈가 나오죠. 이 아이를 누르면 구매 방법, 판매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사고 싶은 사이즈를 먼저 정하시고요. 265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구매 탭이 있고 판매 탭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나는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 구매 탭을 누르고 들어가면 될 것이고요. 나는 이 신발을 팔 것이다 그러면 판매 탭을 누르고 들어가서 설정을 하면 되겠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구매 탭의 즉시 구매가라고 하면은 여러 판매자들이 다 자기가 판매하고 싶은 가격들을 다르게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27만 3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판매자는 뭐 28만 원에 내놓은 사람도 있고 30만 원에 내놓은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가격이 27만 3천 원이다. 이러한 얘기고요. 내가 판매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 판매 탭을 봤을 때 26만 9천 원. 이거는 반대로 이 신발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는 얼마에 살 거야 얼마에 살 거야 올려놓은 가격 중에서 26만 9천 원이 가장 높은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구매를 하는 입장인데 27만 3천 원이면 적당한 것 같아. 그러면 구매 탭을 들어가서 바로 사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27만 3천 원이 좀 비싼 것 같아. 나는 25만 원에 사고 싶어. 그러면 구매 탭으로 들어가서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을 설정을 하면 됩니다. 25만 원으로. 반대로 내가 판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26만 9천 원이 적정한 가격인 것 같으면 바로 판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너무 싼 것 같아. 나는 한 29만 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판매 탭으로 들어가서 판매 금액을 29만 원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금액이 매칭이 됐을 때는 결제가 자동으로 되면서 판매가 되든 구매가 되든 이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나는 구매자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나는 신발을 사고 싶어. 이 신발을 사고 싶어.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지금 현재 내가 즉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27만 3천 원이면 들어가서 구매하려는 상품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내 해외에서 발매한 정품 새 상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조사에서 불량으로 인정하지 않은 기준은 하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뭐 속지가 조금 찢어져 있다든지 박스가 조금 구겨져 있다든지 신발은 정품인데 뭔가 공정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뭐 스크래치라든지 다금질이 조금 잘못돼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검수가 통과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후천적인 결함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이 제조사 나이키에서 만들 때부터 있던 결함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수가 통과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체크 안 하면은 구매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크림의 최신 이용 정책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구매를 계속합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이용 정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파란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시간 관계상 이걸 보지는 않겠고요. 요 위에 이렇게 보시면 검수 기준이 있는데 이거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일단 스니커즈, 스트릿웨어가 있는데 스니커즈만 보겠습니다. 크림의 검수 기준은 거래 당사 간의 원활한 거래와 보다 균형 있는 검수 기준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거래도 회원님께서 판단 또는 구매하신 모든 상품은 크림의 전문 검수팀이 스니커즈의 컨디션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검수 합격 시만 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림의 검수 기준으로 고지된 사항에 아래와 같이 제조사에서 불량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준 또는 제조사의 공정상 발생하는 상품 상태 중 당수 검수 기준에 따라 그 여부를 명확히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의 경우 하자로 판단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구매 취소는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거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중개 플랫폼들의 특징은 일반 온라인 몰과 다르게 거래가 체결이 된 이후에는 백도가 없습니다. 반품, 환불, 교환 안 됩니다. 상품 배송 중에 발생하는 박스 구겨짐 또는 찢어짐. 박스가 구겨지거나 찢어졌더라도 검수는 통과가 된다는 얘기죠. 상품 택, 구성품 등의 고리 이탈. 택이나 구성품이 이렇게 나코탭 같은 게 떨어져 있어도 이게 달려있지 않아도 검수는 통과가 된다 그런 말이고요. 제조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검수 기준이네. 이게 아까 뭐 말씀드렸던 뭐 약간의 오염이나 이염이나 박음질이 조금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소재의 색상 차이 또는 일부 디테일 차이, 소재 특성상 발생하는 주름, 결 차이 또는 눌림 자국, 이염 및 오염 이런 부분도 검수가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기 토박스 부분에 약간 주름이 가 있다, 뭐 이렇게 구겨짐이 좀 있다, 검수가 통과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지드림 검수 기준으로 판정하기 모호한 상품의 상태, 비특정적 상품 상태, 특정 모델의 제조 공정에 따른 계제 차이와 관련하여서는 검수센터 책임자의 최종 판단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크림의 검수 기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불가하오니 거래 당사자는 거래에 앞서 크림의 검수 기준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런 게 크림의 검수 기준이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구매 계속을 누르면 자 여기 이제 또 탭이 두 개가 나와요. 구매 입찰이 있고 즉시 구매가 있습니다. 즉시 구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만 3천 원이라는 가격에 나는 그냥 바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은 여기서 즉시 구매를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구매 입찰을 하고 싶다, 나는 이 아이를 23만 5천 원에 살 거야 라고 하면 23만 5천 원을 넣어주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포인트 있죠? 포인트가 내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용하기를 누르면 포인트는 거래 체결 시점에 최대 포인트로 자동 사용됩니다. 계속 진행하면은 결제 시점에 최대 사용. 내가 누적된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면 거래가 체결이 됐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2만 포인트가 있으면 23만 5천 원에 거래 체결이 됐지만 내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21만 5천 원이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 마감 기한, 배송 주소 확인하시면 되고, 배송 주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회원 가입할 때 배송 주소지를 넣는 게 다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매 입찰 계속. 그러면 배송 주소, 내가 기존에 등록해 놓은 주소가 있을 것이고, 배송 방법은 크림에서는 CJ를 씁니다. 그 다음에 총 결제 금액 23만 5천 원은 이제 지금 요거는 제가 비딩을 거는 거기 때문에 바로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가 체결되었을 때만 카드로 결제가 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많이들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결제 방법이 간편 결제로 등록해 놓은 카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전에 등록해 놓은 카드에서 이만큼의 액수가 빠져나갈 거예요. 거래가 체결이 됐을 경우에만. 그리고 할부가 되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이렇게 입찰 거래를 할 경우에는 할부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구매 입찰은 일시불만 지원하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분할납부로 변경 가능합니다 라는 말은 여기 자체에서는 할부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일시불이 결제가 되면 본인의 카드사에다가 문의를 해서 일시불로 결제된 거를 뭐 할부로 바꾼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크림 앱 내에서는 입찰 거래 시에는 할부가 안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판매자의 판매 거부, 배송 지연, 미입고 등 사유가 발생하고 거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매 입찰에 거래가 체결되면 단순 변심이나 실수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네, 취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거래가 한번 체결이 되고 내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는 반품이나 교환, 환불이 되지 않으니까 신중하게 입찰하시고 신중하게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체크하고 구매 입찰하기 하면 입찰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제가 아까 구매 입찰로 했었는데 나는 즉시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건데, 즉시 구매를 할 경우에는 결제 방법이 선택이 조금 더 있어요. 아까 구매 입찰하는 거는 간편 결제로 등록해 놓은 카드에서만 돈이 빠져나가지만 즉시 구매를 할 경우에는 옵션이 조금 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포인트는 사용하기로 설정을 하고 즉시 구매 계속을 눌러줄 경우에 보시죠. 아까 입찰 거래 같은 경우에는 간편 결제만 있었는데 여기는 네이버 페이랑 신용카드 일반 결제가 있죠. 그래서 간편 결제를 그냥 선택을 하고 놔두면 입찰 거래와 마찬가지로 내가 등록해 놓은 카드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고요. 이제 네이버 페이를 쓰시는 분들은 네이버 페이 선택을 많이 하시죠. 이러면은 네이버 포인트를 또 3%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일반 카드 일반 결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할 신용카드 일반 결제로 가시면 여기서는 일시불 할부를 선택을 하셔서 카드 정보를 입력을 하고 결제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체크하고 바로 결제하기로 가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요 신발을 살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결제를 누르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판매자, 아까는 구매자였고 저는 이제 판매를 하고 싶어요. 요 신발을 판매를 하고 싶은데 판매 탭을 누르고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내가 팔 신발을 정해주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 체크를 해주시고 판매 계속으로 넘어가 주시면 여기도 옵션이 즉시 판매가 있고 판매 입찰이 있습니다. 즉시 판매로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최고 입찰가인 26만 9천 원에 내가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배송비 4천 원 지원을 해준다라고 돼 있죠. 여기 써 있네요. 그러면 27만 3천 원이 나한테 들어온다, 입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상 계좌도 이미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 은행 계좌, 내가 제공했던 은행 계좌로 이 금액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반송 주소는 내가 등록해 놓은 주소이고 즉시 판매 계속을 누르면 안 되겠죠. 저는 지금 요 카마인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시 판매 계속은 누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탭 나가면 바로 체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판매 입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판매가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신발을 200만 원에 팔 거야. 그러면 200만 원 팔리진 않겠죠. 네, 200만 원이라고 입찰가를
입력을 하고 배송비는 제가 직접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택배비를 부담을 하셔서 이 크림으로 보내야 되고요. 정상 계좌가 설정이 되어 있고 반송 주소 있고 판매 입찰 계속을 누르게 되면은 페널티 결제 방법, 페널티 결제 방법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간편 결제 등록해 놓은 카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보낸 신발이 가품이거나 아니면 중고이거나 등등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페널티 정책에 따라서 그 금액이 자동으로 제 카드에서 결제가 돼서 빠져나간다. 그래서 페널티 정책을 한번 보면 판매 거부, 판매 거래 체결 후 1시간 이내에는 10%, 거래 체결 가액 10%가 페널티로 되고 1시간 이후면 15%가 된다. 저도 이렇게 당한 적이 있어요. 가격이 너무 좋게 나온 제품이 있어서 즉시 거래를 해서 거래가 체결이 됐는데 판매자가 판매 거부를 한 거예요. 난 이제 상품 안 보낸다라고 변심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저는 100% 환불이 됐지만 그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널티를 먹었겠죠. 15% 페널티를 먹었겠죠. 발송 지연 같은 경우는 판매 거래를 체결 후에 48시간 이내 택배를 보내고 송장 번호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송장 번호를 입력하는 시간이 48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물건을 받는 게 48시간 이내에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48시간 이내에 송장 번호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판매 지연으로 15%가 페널티로 부과가 된다. 아마도 거래가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페널티가 부과가 되고, 미입고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송장 번호는 판매자가 입력을 했는데 물건이 안 들어와요. 이럴 때 이제 15%가 페널티가 부과가 된다. 뭐 이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사이즈를 잘못 보낸다든지 뭐 제품을 잘못 보낸다든지 뭐 구성품이 빠져 있다든지 등등일 경우에 이렇게 15%의 페널티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제가 구매하는 입장에서 연락을 받아요. 제품이 들어왔는데 사이즈가 잘못 왔어요. 사시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사죠. 아예 안 사겠습니다. 제 사이즈가 아닌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구매자 입장에서는 환불을 받죠. 그런데 판매자 입장에서 그렇게 잘못 보내면 15%의 페널티를 매긴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제가 실수로 한번 제품을 다른 걸 보낸 적이 있어요. 똑같은 에어맥스 97이었는데 모르고 골프와 97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아마도 제가 뭐 거래 실적이 뭐 나쁘지 않아서 뭐 사기꾼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페널티를 부과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거래 내역을 좀 참고를 해서 좀 불량 거래자, 이런 일이 빈번하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물건을 팔았는데 갑자기 막 가격이 오르니까 페널티 먹기 싫어서 막 다른 신발 보낸다든지, 그게 뻔히 보일 경우에는 아마도 페널티를 먹이지 않을까. 근데 거래 내역을 봤을 때 성실 거래자인데 정말 만에 하나 이렇게 딱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유도리 있게 페널티는 부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또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에 굉장히 김이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좀 정직하게 제대로 된 상품과 사이즈를 보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하실 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체크하고 지금 위에 지금 확인했던 내용들이 밑에 다 동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하고 판매 입찰하게 하면 200만 원의 입찰을 제가 시킨 겁니다. 네.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매, 판매,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뭐 그 다음에는 요 네 번째 신발 소개 동영상들이 이렇게 쫙 나열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신발을 여기서 찍어보면, 뭐 예를 들면은 요 신발 밑에 아까 보여드린 이 프로필, 이 SNS에서 뭐 착샷 같은 것들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들이 링크로 걸려 있어서 신발을 구매하기 전에 정보를 좀 더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이거 제가 올린 영상도 여기 이렇게 링크가 달려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TV의 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신발 정보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 내 거래 정보, 주소 등등을 설정할 수 있는 계정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크림 앱의 사용 법이라든지 판매 구매 방법,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부가 서비스 기능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조금 간략하고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네, 이제 솔드아웃 앱으로 넘어가서 좀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